자, 이번 이야기는 오랜만에 돌아오신 아스라님의 공포 실화 이야기입니다. 방송 촬영 때문에 태국에 있는 한 호텔을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호텔은 들어가는 입구부터가 정말 강력한 인상을 주었고, 그 호텔에서는 하면 안 되고, 그리고 지켜야 할 수칙이 따로 있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어떤 이야기일지 같이 한번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들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아스라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오늘 해주실 이야기가 태국에서 실제로 어떤 한 호텔에 관련된 이야기가 맞나요? 네, 그쵸. 이거는 되게 인터넷상에서도 유명하고 아마 타 채널에서도 많이 이제 얘기가 나왔던 호텔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얘기는 하지 않는데 그곳에 촬영을 가서 인터뷰를 하면서 진행하면서 들었던 약간 나폴리탄 괴담 같은 느낌의 인터뷰 내용이 있어서 이번에 오늘 그 얘기를 해드리려고요. 나폴리탄 괴담이라고 하면 뭔가 이용 수칙, 뭔가 수칙을 좀 강조하면서 이제 공포를 주는 괴담을 말을 하는 것 같은데요. 도대체 어떤 이야기일지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가! 기리십니다. 렛츠 기릿 갑시다. 어, 태국을 갈 일이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태국 쪽도 이제 귀신이라는 걸로 되게 유명하다 보니까. 엄청나죠? 예. 태국, 태국도 거의 한 10번 정도 갔다 왔는데, 태국을 갈 때 뭐 이제 뭐 유명한 곳들 많죠. 태국에도. 갔는데 어떤 한 호텔에 관련된 내용이 계속해서 저희들한테도 들리고, 제보도 네. 들어오고, 인터넷상에서도 다양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 호텔이 있던 거예요. 네네. 그 호텔을 들어가면은 정면에 사람보다 사이즈가 큰 커다란 부적이 딱 두 개가 붙어 있어요. 호텔 로비에. 그런 호텔인 거예요. 네. 딱 들어가가지고 그 부적 보고, 야, 여기 진짜 뭐가 있긴 한가 보다. 뭐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그런 게 막 붙어 있고 그러면 사람들은 꺼려 하면서 안 찾게 될 텐데 호텔이라는 곳에서 그거를 대놓고 로비에 붙여 놓을 정도면은 와, 이게 진짜 뭐가 있나 보다라는 생각을 했죠, 저희도. 오, 되게 신기하다. 부적이 그냥 꽝 있어요. 네, 정말 사람보다 더 커요. 제가 얼핏 봤을 때 가로로 한 1m 한 20, 30? 그리고 세로로 한 와, 2m 정도 되는 부적이 액자 예, 안으로 해가지고 딱 두 개가 딱 붙어 있어요. 그걸 딱 보고 나서 와, 여기 촬영하면은 분명히 뭐가 찍히거나 아니면 재밌는 일이 있을 거다. 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보를 받았을 때 대체적으로 3층이랑 7층에서 되게 많이 나온다라고 하더라고요. 3층, 7층? 네, 그래갖고 좀 제보를 하셨던 분들이 얘기했던 호수를 저희가 알고 있어서 두 팀으로 나눠갖고 7층과 이제 3층에 각각 이제 묵게 됐죠. 저 같은 경우에 3층에 묵게 됐는데 네. 밤 호텔도 그렇고 어느 호텔을 가든 간에 밤이 되면 일단 기본적으로 정말 낮은 빛이 나오는 조명들만 이렇게 살짝만 켜놓잖아요, 복도에. 아, 그치, 그쵸. 근데 거기는 불을 다 켜놔요. 아, 모든 불을요? 네, 한밤중이 됐는데 막 새벽 1시, 2시에 나가도 유일하게 3층이랑 7층은 불이 다 켜져 있어요, 복도에. 예? 그래서 혹시 해가지고 저희가 4층, 5층 이렇게 가봤는데 저희가 평소에 보는 것처럼 낮은 불이 되게 약하게 나오는 그런 조명만 살짝만 켜져 있는데 3층이랑 7층은 천장 등부터 시작해가지고 전부 다 켜놓은 거예요. 예. 그래서 와, 이거 진짜 뭐가 있나 보다. 뭐가 있으니까 호텔 측에서도 이런 걸 하는가 보다. 이 생각을 하고 나서 나름대로 이제 호텔의 매니저분들이랑 얘기를 해가지고 저희는 개인적인 촬영을 들어가기 시작을 했어요. 네. 호텔이다 보니까 솔직히 가격이 조금 높아요, 거기가. 그래갖고 4개의 방을 총 예약을 했는데 4개의 방에서 이제 촬영을 딱딱딱 진행하는데 아시잖아요. 솔직히 이게 막 그렇게 쉽게 나오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그냥 분위기 스케치용으로 막 촬영을 하고 있었어요. 7층에서 이제 무전을 쳤죠. 7층에서 어떻게 3층 다 찍으셨어요? 이래갖고 다 찍었어요. 그쪽은 어때요? 다 찍었어요. 뭐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 아무것도 안 나왔다고. 그럼 일단은 분위기 스케치 했으니까 내일은 이제 오늘 주무시고 인터뷰 따자고 딱 얘기가 나왔는데 거기서 감독님이 그런 거예요. 야, 우리 방 4개를 잡았으니까 총 8개를 예약을 했거든요. 저희가. 네네네. 근데 그때 당시 스텝이 6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야, 우리 방 8개를 잡았는데
카메라 켜놓고 각방 들어가서 자자고. 와우, 예.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주무시다가 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다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예, 예. 그래갖고 그럼 나쁜 방법은 아니다. 그냥 카메라 거치 카메라로 픽스 걸어놓고 자자 그냥 각방에서. 이러고 나서 저는 3층에서 이제 한 방에 들어가고 딱 이제 다 나눠서 들어갔어요, 방을. 네. 그래서 들어가면서 이제 무전 다 쳤죠. 이제 몇 호실 들어왔고 카메라 거치 완료했고 녹음 들어갑니다. 자, 이제 다들 편하게 주무세요 이런 다음에 무전 다 돌리고 나서 다 누워서 잠을 잤죠. 네. 잠을 잤는데 전 다음날 되게 멀쩡하게 잘 자고 일어났어요. 나름 여기가 호텔이 되게 좋은 호텔에서 침대가 되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푹 자고 일어났는데 일어나자마자 이제 무전을 쳤죠. 이제 각방에다가 이제 몇 호실 일어나셨어요? 뭐 형님 일어나셨어요? 하면서 무전을 치는데 7층에서 주무셨던 분 두 분이 무전을 안 받으시는 거예요. 어? 그래서 뭐지? 아직 자나? 이 생각을 한 다음에 7층에 이제 한 분이 깨셨잖아요. 예. 그래서 그 형님한테 무전을 쳤어요. 형님 옆에 방 안 일어나신 것 같은데 깨우실 가시라고 우리 촬영해야 된다고 우리도 준비하고 나가겠다 이러고 있는데 한 5분 좀 지났나? 그 일어나 계셨던 분한테 무전이 온 거예요. 네네. 야 얘네들 안 일어난다고. 문은 못 열잖아요. 배를 그렇게 누르고 전화도 해보고 무전을 쳤는데도 애들이 안 일어난다고. 어. 어쨌든 유명한 호텔이다 보니까 혹시 문제가 생겼나라는 생각이 들어갔고 네네. 급하게 이제 감독님이랑 저랑 다른 분 이렇게 3층에 있던 세 분이서 로비로 내려가가지고 상황 설명을 했죠. 일행이 이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7층 몇 호실에 묵고 있는데 연락도 안 되고 문도 안 열어주고 아무런 게 없다. 그러니까 네. 혹시 예비키가 있으면은 예비키를 좀 주실 수 있겠냐. 네네. 그러니까 매니저분 태도가 일반적으로 그러면은 뭐랄까 좀 당황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예비키를 달라거나 아니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사실. 그쵸. 방에 손님한테. 예. 근데 그분이 너무 침착하게 어디로 전화를 딱 하시더니만 잠시만 기다리시라고. 네. 그리고 나서 다른 한 분이 오셨어요. 다른 분이 그 카드를 갖고 7층으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7층으로 그분이랑 같이 올라가서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한 분은 주무시고 계셨고 예. 이제 다른 한 분 같은 경우에는 진짜 땀 뻘뻘 흘리면서 끙끙거리고 있더라고요. 예. 예. 그래갖고 저랑 이제 감독님이랑 다른 형님들이랑 다 깨웠죠. 아, 뭐 일어나시라고 괜찮다고 일어나시라고 이러니까 그 형이 딱 눈을 뜨고 나서 헉헉거리더니만 와 나 본 것 같다고. 일단 저희는 오. 스텝이니까 무섭다는 오. 생각보다는 예. 약간 그런 말을 많이 해요. 찍혔어? 이런 거. 야 나 본 것 같다고 카메라 확인해 보라고. 그래갖고 저희가 어떤 상황인지 확인을 해보려고 하면서 막내한테 그 카메라 거치된 거 떼가지고 준비하라고 한 다음에 물어봤죠. 예. 물어보니까 내가 잠을 자고 있는데 그 침대 옆쪽으로 이제 커다란 창이 있었거든요. 아, 예. 그 창에서 웬 여자가 똑똑똑똑 두들기더래요. 예. 잠결에 이렇게 딱 눈을 뜨고 봤더니만 정말 그 태국 전통 의상을 입은 여자가 창문 밖에서 똑똑똑똑 두들기더래요. 물론 공중에 떠있던 건 아니었대요. 베란다가 있었으니까. 아, 예. 그 베란다에 서가지고 똑똑똑똑 두들기길래 쳐다보니까 자기랑 눈이 마주쳤대요. 눈이 마주쳐가지고 와 저게 귀신인가 보다. 막 그 생각이 드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그 형님이 거치를 할 때 베란다 쪽으로 카메라가 안 닿는 앵글에다가 거치를 하셨다는 거예요. 어. 그래서 그 귀신을 보고 나서 그 생각이 딱 들더래요. 아 카메라 각도가 안 맞는데? 이 생각이 딱 문득 들더래요. 네. 그래갖고 일어나가지고 카메라 각도를 베란다랑 침대가 둘 다 찍히게 조정을 했대요. 조정을 하고 나서 뒤를 돌아서 딱 침대에 다시 누우려고 그랬는데 침대에 그 여자가 무릎을 꿇고 앉아있더래요. 예. 순간적으로 그 형은 보고 나서 굳은 거죠. 뭐 저 여자 어떻게 들었지? 문 잠궜는데 분명 창문 다 닫혀있는 다음에 일단은 진정하자라는 생각을 한 다음에 담배 한 대 피고 느긋하게 다시 보면 없을 거다 이런 생각을 했대요. 네. 뭐 베란다나 침대 같은 경우에 좀 불안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화장실에 가가지고 담배를 조용히 피면서 아 이걸 피고 이제 나가면은 없을 거다 없을 거다 없을 거다 이 생각을 딱 하면서 담배를 다 피고 다시 침실로 들어갔대요. 네. 없더래요. 그래도 다행히. 그래가지고 아
됐다. 이제 다시 자자. 카메라 각도도 다 조절했고, 난 잠을 자면 되겠다. 이 생각을 하면서 침대 딱 누워서 다시 잠이 드셨는데, 네. 또 누가 똑똑똑 두들기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걸 잠결에 듣고 눈을 딱 떴는데, 창문에 이번엔 두 명이 서 있더래요. 예. 아까 전에 봤던 사람, 어떤 여자랑 또 다른 여자가 서가지고 문을 막 두들기더래요. 네네. 이제 그 형님 생각으로 카메라 각도 돌려놨으니까 난 무시하고 그냥 잠을 자자. 무시하면 된다. 왜냐면 진짜 저희들은 보면 일단 무시하라 그러거든요. 거의 기본적으로. 아, 그렇게 배워요? 네, 그냥 왜냐면은 괜히 신경 쓰고 그러면 꼬여요. 아, 그래요? 네, 그냥 그러니까 아예 그냥 받네, 그래, 있네, 그냥 하면서 무시해버리거든요. 아, 잠이 오나? 저는 그런 경우, 그렇게 한 상태에서 잠잔 적도 되게 많아요. 아, 예. 뭐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고 해서. 할 말이 아, 없네. 그냥 잠을, 예. 네, 잠을 자자 이런 다음에 그냥 눈을 감고 가만히 그냥 뚝뚝 두들기든 말든 신경을 쓰지 않으면서 이제 잠을 잤는데 갑자기 뒤에서 그 창문 잠그는 게 이렇게 내려갖고 이렇게 걸고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열리는 소리가 슥 들리더래요. 예. 그러더니만 드르륵 하면서 이제 창문 여는 소리가 딱 들리더니만 발자국 소리가 들리고 자기 옆에 여자 둘이 딱 눕더래요. 아, 예. 근데 그리고 나서 자기 양쪽으로 딱 누워갖고 자기 양쪽 귀에다 대고 소리를 막 지르더래요. 일어나라고? 아니요, 그냥 진짜 비명 소리를 막 지르더래요. 예. 딱 거리면서 양쪽에서. 형이 그 소리를 듣고 아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일어나자 하려고 딱 했는데 그 순간 가위에 눌린 거래요. 아, 그러니까 엄청 끙끙대고 그렇게 계속 하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비명 소리가 딱 사라지더래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가 들어오더래요. 그리고 나서 이제 딱 일어나자마자 그 생각이 든 거야. 이건 찍혔겠다. 어쨌든 창문 여는 소리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열리는 그쵸. 거라도 찍었으면 이건 예. 대박이다. 이 생각을 한 다음에 막내가 그 얘기를 듣고 막내가 그 카메라 갖고 온 거 이렇게 확인을 하는데 아무것도 안 찍힌 거예요. 근데 되게 무서운 거는 그 형이 담배 피러 나간 것도 안 찍힌 거예요. 잠깐 소름 끼쳤다. 뭐지 이게? 그 형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잠만 자고 있었어요. 심지어 카메라를 옮긴다 그런 것도 하나도 안 찍혔어요. 이게 뭐지? 소름 쫙 돋네. 잠깐만. 그래갖고 저희가 그 감독님이랑 저랑 그 얘기했죠. 아, 형 꿈꾼 거다. 꿈꾼 거다. 이거는 꿈이다. 형 신경 쓰지 마라. 꿈이다 이러고 있는데 그 같이 이제 전화 받고 그 문 열어주셨던 그분이 있잖아요. 네네. 그분이 이제 한국말이든 영어든 아무것도 못 하시는 상태였는데 막 태국말로 뭐라 뭐라 막 하시는 거예요. 네. 뭐, 아, 안 되겠다. 로비에 가면은 통역해 주시는 분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로비로 같이 이제 내려갔어요. 그래서 내려가가지고 그 통역하시는 분들한테 얘기하니까 저분은 잠시 나를 좀 따라와야 되겠대요. 예. 그래서 저희가 얘기했죠. 그럼 같이 가야 되겠다. 우리 같은 팀원이고 일행인데 같이 가는 게 당연하지 않겠냐. 그러니까 그분이 안 된다고 2분만 오셔야 된다고. 오래 걸리진 않을 거니까 1시간 정도 제가 이분이랑 잠시 어디 좀 다녀오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그래가지고 일단 그 형한테 카메라 켜라고 카메라 켜고 조용히 몰래 이제 촬영해가지고 갖고 오시라고 뭐 하는지 그 형이 오케이 알았다 한 다음에 가방에다가 카메라를 딱 켜고 그분을 따라갔어요. 네. 그분을 따라가고 나서 진짜 한 시간도 안 걸렸던 것 같아요. 한 40분, 50분? 정도 네네. 되니까 그 형이 오시더라고요. 와가지고 뭐 했냐 이러니까 진짜 별거 안 했다고. 그냥 어떤 호텔에 있는 어떤 방으로 자기를 데리고 가더래요. 네. 데리고 가가지고 그 방 안에 들어가가지고 잠깐만 10분 동안만 거기 가만히 서 계시라고. 예. 그래서 그 진짜 아무 생각 없이 가만히 서 있었대요. 10분을. 그리고 나서 10분 후에 그분이 들어오셔갖고 자기를 따라오라고 제스처를 해서 따라가니까 뭐 음식 같은 거를 간단하게 이렇게 차려놓은 제사상 같은 데를 데리고 가시더래요. 네. 그러더니만 먹으래요 그거를. 그래서 그걸 먹었대요. 그리고 나서 되셨으니까 이제 가시면 된다 그래서 저희한테 왔다는 거예요. 간단하네. 네, 와 이거 되게 묘하다. 근데 상황이 저희도 그 순간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이거 진짜 완전 나폴리탄 계담 아니냐고. 그러니까. 그래서 야 이걸 차라리 우리 귀신 나오는 거 찍지 말고 이걸 찍어보자. 이게 더 이걸. 재밌을 것 같다. 예. 네. 그래서 직원분들한테 해가지고 물어봤어요. 방금 우리 일행이 했던 일이 뭐냐.
도대체 뭐길래 이런 걸 한 거냐, 되게 기분이 나쁘다, 막 이런 식으로 약간 어, 화내는 식으로 해가지고. 말을 그러니까 막 해달라.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정말 죄송하다고, 약관에 이런 거에 대해서 발설을 했을 경우 저희가 문제가 생긴다고, 네. 얘기를 절대로 할 수가 없다고, 정말 죄송하다고 저희한테 막 그러시는 거예요. 예. 그래갖고 아, 어쩔 수 없다 하면서 더 이상 촬영이 안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네네. 제보자들을 이제 하나둘씩 만나기 시작을 했는데, 그 중에 호텔에서 일을 하셨던 분이 계신 거예요. 아, 예. 그러니까 그분 첫 마디가 자기가 그 호텔에서 약 한 3년 정도 일을 했었다. 청소 직원으로. 그래서 저희가 근데 그분을 딱 보자마자 혹시 그 호텔에 되게 이상한 것들 막 있잖아요. 우리가 첫날 묵었는데 이런 일을 당했다. 이러니까 그분 하시는 말씀이, 아, 그거 수칙에 정해져 있는 게 있다고. 오, 예. 만약에 3층이랑 7층에서 여자 귀신을 봤을 경우, 그러니까 여자 귀신을 본 사람이 있을 경우 호텔 직원이 만나려고 하지 말고 꼭 정해진 내선으로 전화를 해서 담당자 분을 모시고 온 다음에 그 담당자 분을 통해서 일을 처리하라고 배운대요. 이유가 궁금하다. 예. 네, 그러니까 그분은 자기도 이유까진 모른대요. 그냥 자기가 네네. 들어왔을 때부터 있었고 계속 그렇게 교육을 받아서 자기가 일을 하는 동안에도 그렇게 사람들을 처리를 했는 거를 몇 번을 봤대요. 네네. 그래서 아, 그러면은 좀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실 수 있냐, 자세하게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분이 해주시는 말씀이 3층이랑 7층에 복도불을 켜놓는 이유가 있대요. 네. 청소를 하려고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고 2층, 3층, 4층, 5층, 6층 이렇게 막 가는데, 3층이랑 7층을 딱 올라가는데 만약에 일반적인 다른 층처럼 조명이 낮게 깔려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곳에 청소를 하지 말고 다음 층으로 넘어가라고 배운대요. 무섭다, 이거. 예. 그 호텔은 항상 3층과 7층은 복도는 불을 환하게 켜놓은대요. 그치,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 그래서 만약 거기가 조금 어두운 조명이 돼 있다? 그러면은 청소를 하지 말고 넘기라고 배운대요. 네. 그런 것도 있고 막 이런저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해주세요. 근데 그분이 얘기해 주시는 게, 이걸 방송으로 내보내거나 자기의 신변이 노출이 됐을 경우 자기도 문제가 생긴다고. 어, 그러니까 확 들으시고 촬영하시는 걸로 그냥 몰래 몰래 그냥 쓰시라고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아, 네네네. 네. 그리고 이런저런 얘기를 듣다가 문득 궁금한 거예요. 이런 괴담이 생긴 이유가 있을 거 아니냐. 3년 정도 일했으면은 거기 고참 분들도 계시고 하니까 들은 게 있을 거 아니냐.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이 해주시는 말이, 자기가 많은 거를 못 들었는데 3층, 7층에 불을 켜놓는 이유는 안 돼요. 예. 얘기를 들어보니까 7층에서 좀 문제가 있던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거기서 사건을 당했던 여성분이 계단으로 도망치다가 3층에서 잡혀서 돌아가셨대요. 아, 예. 그러니까 7층에서 사건이 터졌고 도망치다 3층에서 사망을 하시게 된 거예요. 그 후로 7층과 3층의 그 복도불이 어두우면은 그 장면을 네네. 보시는 분들이 너무 많더래요. 오, 새벽에 밖에 나와갖고 복도를 딱 가는데 갑자기 웬 여자가 진짜 허른 옷을 입고 막 뛰어서 계단을 내려가더래요. 오, 그걸 본 사람들이 예. 너무 많이 늘더래요. 그래갖고 되게 유명한 그 영매사 같은 사람을 불러갖고 이제 얘기를 해보니까, 어두우면 그 더 많이 나올 거라고 불을 밝혀놓으라고. 네네네. 그 뒤로부터 3층과 7층의 불은 절대 끄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해주시고, 또 다른 이제 뭐 좀 얘기 좀 해줘라 그러면서 그 형이 겪었던 얘기를 이제 해줬어요. 네. 이 형이 어제 숙소에서 묵던 과정에서 이런 일을 겪었는데 이거에 관련된 건 들으신 게 있냐. 네. 이러니까 막 얘기해 주는 게, 혹시 2명이 나왔냐고. 그러니까 저희 그냥 여자 귀신이 나왔다고만 얘기를 했거든요. 2명이 나왔냐고. 그래서 2명이 나왔다 하니까, 혹시 빨간색 옷이랑 약간 누런 노란색 옷을 입고 있지 않았냐고 예.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형이 갑자기 맞다고, 내가 그거 이 사람들한테도, 우리 팀원들한테도 얘기 안 했던 부분이거든요. 이 그걸 사람한테도 얘기 안 했는데 어떻게 아시냐고 하면서 그 사람이 딱 맞추시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그 형은 거기서 막 이제 막 갑자기 그 뭐냐 설명 좀 해줘라 이러니까,
그 두 귀신은 어느 순간부터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네네. 항상 남자 혼자 묵고 있는 방에 나타난대요. 아, 무조건? 네, 항상 남자 혼자 묵고 있는 방에만 나타나서 저희한테 오히려 역으로 물어보시는 거예요. 어떻게 혼자서 주무셨어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분이. 네네. 그러니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남자가 혼자서 호텔을 만약에 예약을 잡잖아요? 그러면 최대한 안 받으려고 한대요. 오,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단체로 방 4개를 그냥 싹 예약을 해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나서 당연히 같은 방에서 묵을 거라 생각을 했을 텐데 저희가 떨어져서 잠을 잤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그분 말씀은 호텔 직원들이 남자 혼자는 안 받을 텐데 어떻게 혼자 주무셨어요?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네. 그렇게 배운대요. 남자 혼자서 묵으려면은 묵지 못하게 해라라고. 그래서 와 이런 것도 있었구나 해서 그 귀신은 그래서 왜 나오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니까 이상하게 남자가 있으면은 그 남자를 계속 밤새 괴롭힌대요. 그냥 이유 없이. 이유 없이 밤새 그냥 괴롭힌대요. 네네. 타겟이구나. 근데 이게 무서운 게 자기가 들었던 게 그게 있대요. 그 호텔 같은 경우에 9시에 이제 항상 그 청소하시는 분들이 돌아다니셨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만약에 9시에 로비를 나가거나 그런 걸 본 사람이 없는데 문이 닫혀 있고 벨을 눌러도 만약에 연락이 안 되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은 1층 로비로 다시 내려가서 아까 그 내선 전화로 전화를 해서 그분을 다시 불러서 그분이랑 같이 문을 열고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원래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일반적으로는. 사실 확인을 할 필요도 없는 거잖아요. 사실 호텔에서 문 두들기고 했는데 안 열리고 누가 나간 것도 흔적 없다 그러면 대부분 그냥 카드 꽂고 들어가가지고 뭐 수건 개키거나 그렇게 하잖아요. 네. 근데 들어가지 말라라고 배운대요. 이야, 예. 담당자 분을 모시고 와서 그분이랑 같이 들어가라고 배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거 되게 들으면서도 이거 되게 재밌다. 이런 거 더 있을까 막 이러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다른 것들은 얘기를 하기가 너무 꺼림직할 정도의 내용들이어서 얘기를 못 해주겠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아, 아깝다. 그죠? 네. 근데 이제 조사는 가능하잖아요. 그쵸, 예. 그래서 그 호텔로 다시 가가지고 그분한테 들었던 이제 폴리텀 괴담들을 실제로 계속 행하면은 이쪽 호텔 매니저들은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할까가 궁금해지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좀 가짜로 해보자, 그 행동을. 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혼자서 방에 있고 9시가 됐는데 나간 흔적도 없는데 그냥 방에 한 번 버티고 있으면 과연 어떻게 반응을 할까?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네네. 그래갖고 한 명이 이제 가위바위보가 져가지고 한 명이 들어가가지고 카메라를 켜놓은 상태에서 9시까지 그냥 가만히 그냥 있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실제로 그 형 말은 9시가 좀 지나니까 벨 누르는 소리가 들렸고 아무런 인기척 반응 안 내고 가만히 기다리니까 한 10분 후쯤에 웬 정장을 입으신 분들, 정장을 입으신 분이랑 청소하시는 분이 같이 문을 열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네네. 그러더니만 자기를 딱 보더니만 얼굴을 딱 보고 주변을 훑어보더니만 그분은 나가시고 청소하시는 분이 청소를 하고 갔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와 이거는 진짠가 보다라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나폴리탄 괴담이 사실 되게 무서운 게 확인이 안 되잖아요. 맞아요. 예. 근데 저희가 그 호텔을 4박 5일을 예약을 했는데 4박 5일 동안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야 이거 계속 한번 해보자. 예. 계속 하다 보면은 뭐가 나오지 않을까 이 생각이 딱 들었는데 7층에 묵고 있었는데 7층에 묵던 그 형님 한 분이 딱 그러는 거예요. 야 7층에 우리밖에 없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네네. 딱 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그리고 왜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방문이 다 열려 있어? 이러면 딱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농담 삼아서 그런 거예요. 형 복도불 끄는 거 스위치 찾을 수 있어? 이러니까 찾아보겠다고. 어. 그래서 복도불을 꺼버렸어요 저희가 찾아갖고. 예. 복도불을 딱 끄고 나서 카메라를 들고 이제 청소를 항상 9시에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9시부터 이제 카메라를 돌려갖고 이제 엘리베이터가 오는 걸 딱 확인했는데 실제로 청소하시는 분들이 딱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마자 내리지도 않고 다시 그대로 닫히고 위층으로 가더래요. 진짜다.
예. 저희가 그렇게 한 3일을 조금 민폐짓을 했어요, 호텔에서. 아, 예. 그러니까 이제 담당 매니저분이 저희를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가지고, 저 죄송하지만 나가주셔야 될 것 같다고. 이제 나가라고. 예, 좀, 여기 계시면 안 될 것 같다고. 그래갖고, 저희는 일단 반항을 해봤죠. 네. 아니, 그래도 예약한 기간이 있는데, 묵고 가겠다. 이제 이틀밖에 안 남았는데 좀 묵으면 어떠냐. 그러니까, 계속 그분이 되게 강경하게 남은 기간 환불이 아니라 전액을 환불을 해주겠다고. 나가시라고. 예. 되게 너무 딱, 이거 말고는 방법이 없다. 이런 식으로 내보내버리는 거예요. 예, 예. 그리고, 아, 그래. 어쩔 수 없다. 대신 이제 우리는 호텔비를 벌었다. 생각을 하면서 진짜 환불을 다 받고 나왔어요. 그때 나갔고 이제 다시 그 전 직원분을 이제 찾아갔죠. 네. 전 직원분을 찾아가가지고 이런 걸 해가지고 이걸 확인을 해봤다. 아, 실제로 그런 걸 행동을 하시더라. 막 이런 식으로 딱 얘기를 하니까 그분이 네. 표정이 사색이더니만 7층 불을 끄셨다고요? 딱 이 말 하시는 거예요. 예? 뭐 7층 불 껐죠. 그러니까 그때 거기 계셨던 분 누구세요? 라고 딱 물어보니까 그 찍었던 형님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 형이 내가 찍었다. 내가 불 껐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지금 당장 용하신 분 찾아갖고 가시라고. 아, 나 소름 돋았어. 왜 그러지? 왜 그렇게 하는 꼭 말을 찾아가. 하지? 그러니까 다시 고국으로 가시든 아니면 여기서 이제 용하신 분을 찾아가시든 꼭 찾아가라고. 예. 이 얘기를 듣고 나서 이제 저희가 어쨌든 호텔 방도 빠졌고 더 이상 이제 할 수 있는 게 없다 보니까 이제 다른 촬영지 가가지고 대충 좀 촬영을 하다가 한국으로 다시 들어왔어요. 네. 한국으로 딱 들어와가지고 이제 잊고 있던 거죠, 저희도. 예. 저희도 잊고 있는 상태에서 그 형님이랑 저랑 다른 감독님이랑 해가지고 무당 형님이 있는 촬영지에 딱 만나서 무당 형님 만날 일이 있었어요. 아, 무당 형님을. 예. 예. 무당 형님이 딱 그 형을 보자마자 막 뛰어와가지고 멱살을 잡더니만 너 어디 갔다 왔어? 이러는 거예요. 왜요? 뒤에 옷이 갈기갈기 찢어진 여자가 어깨를 타고 있더래요. 파고 있다고요? 예, 어깨 위에 타고 있더래요. 아, 예. 그러면서 너 괜찮냐고, 뭐 꿈 같은 거 험하게 꾼 거 있어 없어 막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데 난 없다고 왜 그러시냐고 이러니까 왜 다른 나라 귀신을 업어갖고 데리고 오냐고 어떻게 예. 할 거냐고 얘 예. 그 나라로 다시 보내줘야 된다고 왜 타국에서 살 순 없지 않냐고. 그러니까 그 무당형님 말씀은 그 형을 딱 봤는데 웬 옷이 좀 찢어진 듯하게 이제 험한 일을 당한 것 같은 여자가 그 형 어깨 위에 이렇게 목마를 타고 있더래요. 네. 근데 행색이 그렇다 보니까 그 무당형님은 처음에 그 생각을 했대요. 이 형이 어디서 못된 짓을 하고 왔다 이 생각을 했대요. 아, 예. 그래서 그래갖고 멱살을 잡은 거예요. 멱살 잡고 막 뭐라 했는데 저희가 이제 상황을 하나씩 얘기했죠. 아 생각해보니까 그때 그 사람이 찾아가라 그랬었는데 우리가 까먹고 있었다. 네. 그래서 부장님한테 상황을 딱 다 설명을 하니까 한숨을 푹 쉬더니만 그 어떻게든 간에 사비를 써도 상관없다고 다시 가라고. 다시 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호텔에 하시는 분이 계신 것 같다. 네. 상황을 얘기하고 그쪽에서 처리를 하고 다시 넘어오라고. 아, 꼭 그래야 된대요?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그 형이 했던 말 중 하나가 뭐였냐면요. 할 수는 있대요. 여기서 천도를 시킬 수도 있대요. 근데 항상 그 형은 말씀하시잖아요. 영을 되게 안쓰럽게 보세요. 아, 예. 그러다 보니까 타지에 와가지고는 아니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 고국에서 가더라도? 예, 가더라도 고국에서. 그래갖고 실제로 그 형이 한 일주일 후에 태국으로 넘어가서 사비를 들여서 네, 네. 그 호텔에 찾아가서 상황 설명을 하니까 실제로 그분이 오셔갖고 그 똑같은 걸 했대요. 그 방에 가서 10분 동안 혼자 서 있고 밥을 먹고 나와서 다시 돌아왔다라고 예.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와. 아니, 그러니까 무당 형님, 무당 형님의 말도 이해가 되고, 그리고 그런 행동을 했으면 안 됐었는데,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이제 몰랐던 거고, 그죠?
설마 불을 끈다고 그런 일이 있을 거라 생각을 못했죠. 그러니까 그쵸. 불을 끄면은 네. 저희가 들었던 거는 그 여자 귀신을 본다였으니까. 아, 예. 근데 저희도 그래서 여자 귀신을 보고 그 실제로 청소를 제끼나 그걸 확인을 해보고 싶었던 거지. 이게 업고 올 거라는 생각은 저희도 아예 못 하고 있던 상태였죠. 그러니까 아마 붙어버린다 좀 그런 개념인 것 같아요. 불을 꺼버리면. 네, 그런 개념이 되는 것 같았어요. 아, 그래서 계속 밝게 놔둬야 된다는 그런 의미였을 거고, 그 호텔에서도. 야, 저 진짜 별의 별걸 다 겪으시네요. 진짜. 아니, 네, 외국 귀신들이 되게 아, 재밌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킬링필드 같은 경우에 필리핀이었나? 네, 거기도 한번 갔다 왔는데 거기 귀신들은 이제 무당형님이랑 같이 갔었는데 무당형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렇게 땡글땡글 굴러다닌대요. 아, 굴러굴러 다닌대요? 머리만요. 아이고야. 야, 뭐 보통이 아니구만. 예, 그 외국 그러니까 좀 문제가 있는 나라 좀 이제 뭐 전쟁이 좀 깊었던 그런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런 좀 기괴한 현상을 하고 있는 그런 곳들이 되게 많대요. 아, 머리, 아, 맞아. 여기 네. 댓글 달아주세요. 킬링필드는 필리핀이 아니라 캄보디아래요. 저도 오래전에 갔어갖고 기억이 아, 가물가물하거든요. 캄보디아구나. 네, 오케이. 캄보디아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거기서 댕굴댕굴 뭐 굴러다닌다는 거 아니에요, 머리가. 네, 그냥 그렇대요. 그냥 막 굴러다니다가 사람 오면은 이렇게 그 아래 딱 서가지고 쳐다본대요. 머리만 있는 상태에. 이야, 하기야. 그런 것도 있고. 우리나라도 많죠, 그래서 또. 귀신이 많은 거지. 그죠? 또 네, 6.25를 그쵸. 겪고 했으니까. 자, 오늘 아스라님께서 실제로 태국 호텔에서 혼쭐이 났고, 또 제작진 자체가 혼쭐이 난 거잖아요, 결국에. 네, 혼난 거죠. 많이 혼났죠. 제대로 혼났죠, 이거. 정말 무섭고, 네. 그리고 이런 나폴리탄 괴담 같은 경우도 어떤 수칙을 얘기하지만, 거기에 대한 다른 해석은 그냥 상상에 맡기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 네, 많죠. 그쵸.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돌비의 공포 라디오를 10시에 보지 마라. 이유는요? 몰라.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아, 맞아요, 맞아요. 상상해라, 그냥. 그런 느낌이니까, 더 상상을 하면서 또 무섭게 들을 수 있었던 것 같고, 이번 거는, 뭔가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진짜 이런 게 있구나를 확인한 정도니까, 아스라님. 네, 그쵸. 이런 경우가, 근데 다반사가 좀 많나요? 저는 이런 나폴리탄 괴담을 실제로 겪었던 곳이 일본이랑 태국이거든요. 아, 일본, 태국. 네, 일본은 뭐 다음에 언젠가 기회 되면 다시 얘기를 해드리는데 그냥 간단하게 예고하면은 그 일본의 괴담 중에 그런 괴담이 있대요. 저승으로 가는 지하철역? 오, 전철역? 그것도 한번 나중에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그거에 관련된 나폴리탄 괴담 같은 게 있더라고요. 실제로 가서 거기 가보신 적도 있나요? 네, 거기에 직접 가봤죠. 이분은 그냥 가시네. 들었으면 아까- 그냥 가셔야 되네. 암튼, 너무 감사드리고, 아스라님, 진짜 고맙습니다. 오늘 또 찾아와 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근데 진짜 무섭다. 이 호텔에서 일어나는 일도 무서운데, 뭔가 그 호텔에서는 하면 안 되는 수칙들이 있었던 거죠. 근데 그게 진짜일까 확인해 보고 싶었던, 또 제작진 분들은 혼쭐이 난 거죠. 그렇게 했다가.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데는 분명히 뭔가가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정말 또 무서웠고 소름이 돋았던 그런 이야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